오늘은 하이브 디지털 테크놀로지스 시청자 몇 분이 요청해주신 기업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브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AI, HPC 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채굴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데이터 센터를 GPU 연산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 이후 발표된 공시와 IR 자료, 그리고 어닝콜 내용을 보면 회사는 기존 채굴 인프라 중 일부를 티어3급 데이터 센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GPU 기반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가 지금 당장 매출 구조를 완전히 뒤집은 건 아닙니다. 최근 분기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채굴에서 나오고 있고 AI, HPC 매출은 아직 5-6%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채굴 기업 전체가 겪는 환경을 생각하면 이 방향 전환이 왜 중요한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은 줄었고 네트워크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전력 단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을 멈추거나 철수하는 기업도 많은데 하이브는 채굴과 AI, HPC라는 듀얼 구조를 택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전환 전략이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영상은 개인적인 공부용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자 판단은 각자 기준에 맞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흐름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하이브는 2017년 친환경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상장했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 같은 전력 단가가 낮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GPU 기반의 이더리움 채굴도 함께 운영했지만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환한 이후 비트코인 중심 구조로 재정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굴 환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반감기 이후 보상은 절반으로 줄었고 네트워크 난이도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전력 단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수익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업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하이브는 어디쯤 있을까요? 시가총액 7-8억 달러의 소형주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 8,700만 달러 중 채굴이 8,200만 달러, HPC는 500만 달러입니다. 본질은 여전히 채굴 기업입니다. 채굴 업계에서 보면 마라톤과 아이리스가 50엑사의 최상위, 라이엇이 30엑사의 시급입니다. 하이브는 25엑사의 상위권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규모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하이브는 기존 데이터 센터 중 일부를 티어3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GPU 기반 연산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채굴과 HPC라는 이중축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매출로 크게 잡힌 단계는 아니지만 회사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이브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전력 시설과 데이터 센터를 보유했고 부채 부담도 낮습니다. HPC용 전환 기반이 있습니다. 한계도 분명합니다. AI, HPC 매출은 아직 6% 수준입니다. GPU는 약 38,000개지만 대부분 구형입니다. 고객 풀도 대형 사업자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코어 위브처럼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단계와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AI 기업처럼 보는 것은 과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를 평가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채굴 기업입니다. 하지만 채굴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실적인 확장 전략을 시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이 기업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지는 전력 단가, 난이도, CPU 조달, 고객 확보 등 여러 조건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이브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굴 기업의 수익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뿐입니다. 비트코인을 새로 채굴해서 얻는 보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 들어오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하이브가 제공하는 해시레이트에 따라 받는 비트코인 개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곱한 게 매출입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은 회계상 재고 자산으로 잡혔다가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시점에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단순해 보이는 만큼 외부 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네트워크 난이도가 올라가면 같은 장비로 캘 수 있는 코인 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완만하거나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같은 설비로도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채굴 기업의 마진을 크게 흔듭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력 비용입니다. A식 장비나 GPU 자체도 비싸지만 일단 설치를 끝내고 나면 매달 빠져나가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력 외에도 감가상각, 설비 유지 보수 비용, 인건비,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채굴 기업의 손익 구조를 볼 때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샀느냐보다 전력 단가가 어느 수준이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채굴 실적은 가격, 난이도, 전력비, 감가상각 이 네 가지에 완전히 좌우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채굴 기업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현금화하느냐에 따라서도 재무제표가 달라집니다. 코인을 많이 보유하면 장부상 자산은 늘어나지만 현금 흐름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르게 매도하면 현금은 생기지만 향후 가격 상승의 이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 역시 이런 선택지 사이에서 분기마다 다른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을 볼 때는 단순히 매출 숫자만 보는 것보다 현금 흐름과 보유 코인 변화를 함께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런 변동성 때문에 하이브는 HPC라는 두 번째 축을 키우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이브가 단순히 채굴만으로 장기적인 안정성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이브는 이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려 하는가? 하이브가 선택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HPC AI 연산 이 두 축을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도 이 전략을 앞으로의 핵심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채굴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보상은 절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더리움 시절 GPU 경험이 있어서 AI HPC로 넘어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연스럽게 AI, HPC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을 두 번째 성장 엔진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 전략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HPC 매출은 아직 작은 규모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5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75% 성장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바꿀 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로는 충분히 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프라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캐나다와 스웨덴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HPC 사업으로 넘어갈 때 매우 큰 장점입니다. AI, HPC 수요가 늘고 있는 지금 전력 효율이 좋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는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HPC 사업이 성장하려면 GPU 확보, 고객 확보, 고부가가치 워크로드 수주 같은 기본적인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는 약 38,000개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A40이나 A5000 같은 구형 모델입니다. 코어 이브나 빅테크처럼 최신 H100, H200 기반으로 수십만 단위 GPU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업들과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HPC가 회사의 중심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도 인정합니다. HPC 매출은 초기 단계이며 장기적인 확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전환 전략 자체는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의 실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전환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방향이 시장 구조 안에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채굴 기업들이 동시에 HPC, AI 연산 쪽을 바라보는 흐름에서는 하이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채굴 사업만 따로 놓고 보면 업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엇 플랫폼스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 조달 능력을 바탕으로 설비를 빠르게 확장해왔습니다. 해시레이트 구도에서도 사실상 주도권을 잡은 상태입니다. 하이브는 25엑사에시 수준으로 중형급 채굴사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규모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이브는 전력 단가가 안정된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미 자체적인 운영 역량을 꾸준히 쌓아온 회사입니다. 다만 채굴 사업만으로는 상위 그룹으로 올라서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해시레이트 경쟁이 자본력 중심으로 코착화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형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전력 효율, 운영 안정성, 설비 최적화 같은 비규모 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HPC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코어이브, 람다, 벌칸 같은 기업들은 이미 수만에서 수십만 개 GPU 기반의 대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가진 GPU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또한 AI 워크로드는 보안 네트워크, SLA 등 고객 요구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GPU 확보만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초기 단계 기업답게 분명한 강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 시설과 데이터 센터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PC 사업에서 가장 높은 장벽은 GPU가 아니라 전력, 냉각, 운영, 보안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하이브는 기존 채굴 인프라를 티어3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전력 구조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이 두 요소는 HPC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큰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여기에 규모가 함께 따라와야 실제로 시장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의 HPC 규모는 전환 초기 단계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점은 전환 속도는 분명 빠른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채굴 기업은 이미 인프라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BIT 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HPC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도 이 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이브는 채굴도 HPC도 아직 작은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전력 인프라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HPC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입니다. 하이브의 재무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부채 부담이 낮아서 금리나 상환 압박이 적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파라과이처럼 전력 단가가 낮은 지역에서 운영해 원가 구조도 양호합니다. 장비 투자도 공격적이지 않아 감가상각 부담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HPC 매출은 아직 작지만 이 매출은 계약 기반이라 채굴보다 안정적입니다. 비중이 올라오면 분기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명확합니다. 최근 몇 분기 계속 순손실입니다. 2025년 9월 분기만 1,58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파라과이 감가상각 3,830만 달러가 포함된 비연금 손실이지만 흑자 전환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스웨덴 VAT 소송에서 패소하면 7,900만 달러, 시총의 10%가 날아갑니다. 파라과이 집중도 리스크입니다. 전체 용량의 상당 부분이 한 지역에 몰려 있어 정책 변화나 전력 이슈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기존 주주는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합니다. HPC 비중이 올라오고 흑자 전환이 되면 재무는 안정되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불확실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은 시장의 시각입니다. 하이브가 전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어느 위치에 두고 있을까요? 먼저 시가총액부터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약 7억에서 8억 달러 수준입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작은 채굴 기업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이 약 8,700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환산 기준 PSR은 대략 2배 부근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는 대형 채굴 기업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시장은 하이브의 전환 의지는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 변동성도 부담 요소입니다. 하이브는 여전히 매출 대부분이 채굴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난이도, 전력 단가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HPC 매출은 아직 작은 비중이라 안정성 회복을 논할 만큼의 힘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환 자체보다는 얼마나 빨리 비중이 늘어나는가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GPU 규모도 시장 평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요즘 여러 채굴 기업들이 AI, HPC 연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이 가장 크게 반영하는 건 GPU 확보량과 초기 고객 레퍼런스입니다. 다른 대형 사업자들이 수만 단위 GPU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하이브는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체급 차이는 시장이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아직은 작은 플레이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전력 시설의 가치는 분명한 장점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밸류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수력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단가가 낮다는 건 채굴 원가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HPC 매출 비중이 충분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인프라 가치가 멀티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한 요소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하이브를 전환 잠재력은 있지만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할인 구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HPC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의미 있게 늘어나는가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는 순간 지금의 PSR도, 지금의 시총도 완전히 다른 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는 채굴과 HPC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는 단계에 서 있습니다. 최근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채굴에서 나오지만 IR 자료와 어닝콜을 보면 전환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전력 시설 같은 기반 자산도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시설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투자자가 봐야 할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HPC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가. 전환 의지만으로는 시장이 안 움직입니다. 실제 매출이 잡히는 순간부터 평가가 달라집니다. 둘째, 전력 비용 우위가 유지되는가. 이게 하이브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전력 단가가 안정적이면 채굴 업황이 나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채굴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비트코인 가격, 난이도, 수수료가 전환 전까지는 분기 실적을 결정합니다. 넷째, 흑자 전환은 언제쯤인가. 최근 몇 분기 계속 적자입니다. 언제 흑자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리스크도 4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적자 구조입니다. HPC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순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파라과이 집중 리스크입니다. 한 지역 의존도가 높아 정책이나 전력 이슈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VAT 소송 리스크입니다.
패소하면 7,900만 달러, 시총의 10%가 날아갑니다. 넷째, 주식 희석 리스크입니다. 성장 자금을 주식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어 기존 주주 지분이 줄어듭니다. 이 회사는 안정적 배당주가 아닙니다. 고위험 고수익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결국 하이브는 지금의 실적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채굴 중심 구조에서 HPC 비중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의미 있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기업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된다면 지금의 평가 기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저 역시 이 회사를 하나의 사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